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입니다. 예, 제가 뉴스 신세계 담당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 네. 일단 뉴스부터 하고 좀 이따 인사 좀. 예, 오늘도 소식이 많아가지고요. 예. 예. 자, 이 대통령 오늘 국군의 날 전시작전권 회복할 것. 네. 예. 오랜만에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 연병장에서 국군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건군 77주년 국군날 행사고요.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동원이 됐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오늘 경축사에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일은 예.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예.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본래의 사명을 잊고 예. 윤석열 개인의 어떤 사적 권력 수단으로 동원이 됐었던 12.3 계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이 좀 제대로 반성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다. 예. 이 점을 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고 하루속히 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예. 된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여러 제 군에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미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새로 선임을 해서 예. 군에 대한 개혁 의지를 정권 초반부터 좀 강조를 해왔었고요. 예. 오늘 국민의 날 국군의 날 그 행사 그 경축사에서도 이 점을 당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회복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끄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군의 뿌리를 어디에 둘 거고 예.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에 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의 뿌리를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이제 찾는 거는 윤석열 정권 때 제대로 안 됐던 거를 되찾아온 예. 회복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됐다. 예. 이 점을 역사적 주안점으로 이제 삼았고요.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의 기초에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나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해서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갈 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에도 들어있는 예.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회복한다라는 예.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환수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오늘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냐라고 예. 기자들이 물었더니 원래 기념사 원고에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써 있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막판에 전작권 회복으로 수정을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도 원래 같으면 우리 군이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이제 원래 상태인 건데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로 일부러 그 단어를 대통령이 이제 선택한 것이다. 예. 이 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 산업 적극 육성, 그리고 군 장병 처우 개선 이 세 가지 약속을 오늘 이제 군에 대해서 정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한테 그 대통령이요 직접 훈장 수여하는 거 그 장면도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오늘 예. 뭐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에 예.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을 할 때부터 국민 대표 7명과 함께 입장을 했는데요. 곽기호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11명의 군 복무자를 배출한 병역 명문가 이상문 씨가 예. 또 함께했고 아들 3명을 육해 공군 장교로 키워냈던 박범진 나선림 씨 부부 예. 그리고 항일 의병 임병찬 선생의 후손인
19세 차세현 씨, 그리고 이제 95세의 이종선 씨도 오늘 함께했는데 6.25 전쟁 때 간호장교로 참전을 했었던 분입니다. 예. 이제 이종선 씨와 함께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가서 바로 옆자리에 본인이 이제 예우에서 그 안내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 사열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마치고 나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 당시에 상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오늘 보국 훈장 3일장을 대통령이 직접 수여를 했습니다. 훈장증을 건네주고 이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줬는데 그때 이제 박 대령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또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눈길을 끌더라고요. 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속보 지금 어느 정도 복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복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느립니다. 예. 지금 이제 장애 발생한 지 엿새째 됐는데 복구율은 15.6%고요. 647개의 행정정보 시스템 중에서 101개가 오늘 복구가 됐다라고 오늘 오후자로 보고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작업 성과가 좀 느려서 지금 약속했던 4주 안에 완전 복구가 가능하겠느냐. 벌써부터 좀 그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 중에서 무엇보다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른바 이제 G 드라이브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용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G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완전 전소가 되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있었던 공무원들의 업무 자료가 전부 소실된 걸로 오늘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뭐 G 드라이브에다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모든 자료를 다 저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뭐 개별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부처에서 따로 이제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G 드라이브 이용을 좀 강조를 해왔습니다. 2018년에 G 드라이브 이용 지침을 마련을 해서 생산하거나 관리되는 모든 업무 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 드라이브에 저장해야 된다. 이 원칙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제 PC에 저장할 경우에는 이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를 이제 따로 구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저장을 해오고 그때그때 업무용으로 활용을 했었던 건데 이게 외부에 백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돼서 약 75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개인 자료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복구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건? 네, 이건 복구가 안 됩니다. 백업이 없었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자료들을 대부분 G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제대로 이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장애가 발생할 것 같다. 뭐 물론 이제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 G 드라이브 사용 비중이 좀 낮은 부처로 꼽혔고요. 뭐 각 부처마다 조금씩 사정이 달라서 어느 정도로 장애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각 개인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지웠더라도 이제 복구하는 방식으로 좀 살려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검 수사 얘기 좀 해볼까요? 대통령실이 PC를 초기화하고요. 그다음에 계엄 다음 날 이 초기화를 지시했다. 뭐 이런 기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권을 넘겨줘야 될 때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원래 있어야 될 자료들을 상당 부분 폐기했다라는 의문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폐기 작업을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한 정황을 특검에서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요. 불법 계엄 선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 바로 다음 날 12월 4일부터 그 작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이걸 좀 주도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 일찍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관련된 내용들이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복수의 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12월 4일에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를 할 때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진술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인사가 윤재순 전 비서관으로부터 관련된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재순 비서관이 팀장급 인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팀장급 인사가 실무진 회의에서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준비 작업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계엄이 실패하자마자
자료 삭제를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증거 그렇습니다. 인멸을 위해서. 예.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가 들어올 거를 뭐 정치인 출신인 혹은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재순 비서관이나 정진석 네.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예상할 수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삭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법적인 어떤 방어에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뭐 예. 이런 판단을 했던 걸로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에 윤재순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른바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예.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씨가 탄핵되고 사흘 뒤에 4월 7일에 이 계획을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PC 초기화 작업들이 진행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기화한 PC들을 폐기하거나 혹은 상당 부분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예. 이제 증거 인멸 작업을 도왔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특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그 후에 계속 재판에서요. 네.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일이다. 계엄은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뒤편에서는 그 불법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증거인멸하려고 그렇게 바로 다음 날부터 열심히 그리고 이제 했다는 거죠.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비서관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된 걸 보면 예. 윤석열 씨 본인도 뭐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요. 그 법률적인 행위에. 방어를 위해서 작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실의 PC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문건 같은 경우는 언제 누가 생산을 했고 이 문건 수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디로 넘어갔고 언제 프린트를 했고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남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도 만약에 계엄 준비 작업을 하는데 협조한 인원이 있다면 예. 그 사람들을 위한 법리적인 어떤 그 방어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비리 혐의, 본인들의 내란 가담 혐의를 덮으려는 작업이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특검에서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 충격적인 소식인데 윤석열 씨를 전담하는 교정 직원이 24시간 팀이 만들어서 수발을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헌정사상 이렇게까지 다양한 방식의 특혜를 누리는 피의자가 있었나 이제 예. 싶은데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잡혀가지 않으려고 예. 이제 경호처를 동원할 수 있었던 인물인데 잡혀가고 나서도 문제였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는 3월 8일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제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52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있었는데 예. 그런데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4월에 현직 교도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예.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교도관의 인증을 해야지만 글을 쓰고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 거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목이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나서 이 글이 올라온 걸 보면 윤석열 씨가 탄핵돼서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 글을 네. 올리는 걸 좀 기다렸던 걸로 보이는데 네. 내용이 보니까 이제 충격적입니다. 네. 윤석열 씨가 수감돼 있는 동안에 구치소 측에서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서 심부름꾼으로 또 일종의 사동 도우미처럼 부렸다라는 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의 개인 심부름꾼처럼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동안 윤석열 씨의 수발을 들도록 지시했던 근거가 뭔지 또 책임자는 누군지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제 예. 이런 글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글에도 이런 소문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정할 때마다 말끔한 모습으로 나왔던 윤석열 씨의 모습을 두고 네. 외부 미용사가 들어와서 손질해줬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써야 되는 방을 혼자 썼다라는 네. 의혹 제기도 있었고요.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구치소에 들어와서 윤석열 씨를 태우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향했다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비위 의혹을 7가지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당국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깎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이 올라오고 나서 8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예.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걸로 알고 있다. 하고 싶어서 했겠냐. 현직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예. 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특혜를 줬으면요. 하고 싶은 건 다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뭐 예를 들면 술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뭐든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뭐 실제로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제 KBS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을 보시면 예.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출정을 할 때마다 별도의 도시락을 구매해가지고 예. 식사를 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거고요. 뭐 지금 한겨레에서도 예. 기미상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1차 구속이 됐을 때 대통령 경호처의 그 경호원이 따로 독극물 검사를 한 음식을 이제 윤석열 씨가 먹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 수감돼 있었긴 합니다만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때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이제 독극물 검사 식사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먹고 난 뒤에 이제 대통령이 먹도록 돼 있는데 뭐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 보니까 아마 경호처에서 해당 배속된 인원이 뭐 그 일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범한 피의자라면 누릴 수 없는 뭐 여러 상상도 할 특혜들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누렸었던 걸로 지금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어떤 행위 같은데 이게 뭐 일지 같은 게 다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서 근무 일지를 통해서 실제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어떤 특혜를 준 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심부름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교도관이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어떤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근무 일지를 요청을 했는데 근무 일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씨가 수감됐을 때에도 전담팀이 별도 운영되긴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하나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특이 동정을 적는다든지 예. 뭐 접견할 때 혹시 이제 특이 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근무 일지에 기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기록을 남겼는데 예. 이번에는 이런 어떤 규정이라든지 전례를 어기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기록을 별도로 남기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MBC가 배경을 취재를 해봤더니 대통령 경호처에 압력이 있었던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동정 유출 방지 등 보안 유지 협조 요청이라는 이제 공문이 왔는데 법무부 보안과장과 서울구치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예.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인해서 각종 내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출 시에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관련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행보를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정보 유출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예. 구치소가 업무 일지를 안 적었다는 건데 당연하지만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예. 오늘 법무부에서는 이 폭로 이후에 감찰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철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김계리 변호사 통해서 얘기한 거지만요. 컵라면 건빵 먹고 재판 나올 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윤석열 씨가 변호사 김계리 씨를 통해서 본인이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를 계속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예. 어제 전해졌었던 보도됐었던 내용은 29일에 김계리 씨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내용입니다. 구속적부 심사를 위한 출정을 하게 되면 예. 아침 7시쯤부터 출정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출정 준비를 마쳐야 되기 예. 때문에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못하고 출발을 해야 되고 예.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인권 보장을 못 받고 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특검 수사를 계속 받고 출정해야 되는 재판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식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 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법정에 나갈 때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를 했다는 데 대해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잠깐. 자, 네. 윤석열 씨의 밥투정. 예. 그 얘기 좀 마무리할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밥투정이라고 예. 표현을 했습니다.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이고 네.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고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란다. 예.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단호하게 특혜가 없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시키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김계리 변호사가 전하는 말들은 윤석열 씨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윤석열 씨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정치적 행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쎄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 예. 것 같습니다. 자, 최혜병 특검이요. 네.
지금 검사들이 뭐 돌아간다 그랬다 어제 그런 보도 때문에 네. 많이들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저희가 예.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 소속의 파견 검사 예. 40여 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예. 수사 끝나면 공소유지 안 하고 그냥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예.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놓고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기자들이 다른 특검은 그러면 어떤가 좀 예.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큰 얘기들이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예. 것 같고요.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정기 브리핑이 있었는데 정민영 최혜병 특검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검사들 사이에서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기류가 있느냐라고 예. 이제 물었더니 검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돌아가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없다. 예. 지금 다른 특검에서는 검찰개혁 관련된 여러 이 의사표시가 있는 과정이고 그런 맥락에서 최혜병 특검에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예. 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겁니다.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검사 출신이 예. 이제 특검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검사 출신, 네. 고등검사장 출신이 이제 특별 검사를 맡고 있는데 네. 유독 김건희 특검 팀에서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 민중희 특검이 판사 출신이라서 예. 한번 얘기해볼만 하다라고 뭐 이제 속된 말로 예.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올 정도로 좀 이례적인 그런 돌출 분석이 행동이 나와서 나왔습니다. 그런지요. 부담감을 느꼈는지 오늘 약간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검사들이 뭐 직접적으로 항명을 하려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뭐 내부의 자료였다는 식의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것 같았으면 사실은 40여 명의 검사들이 연서명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렇습니다. 했겠죠. 뭐 예. 통상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그런 성명을 발표할 때는 하다못해 MBC의 기자들 네. 노조원들도 성명 발표를 할 때는 연서명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한민국 검사들이 치사하게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본인 이름도 못 밝힐 것 같으면 좀 비루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딴 시간에 검사들이 좀 어떤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좀 분명한 반성을 하는 모습도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네, 그러고 나서 예. 권리를 요구하는 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임경민 작가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예, 우리 제작진이 이 정도로 따뜻하게 보내는 패널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2023년 1월부터 예. 그 당시에 이제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서 뉴스 브리핑 뉴스 신세계 코너를 담당을 해왔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문을 여는 코너를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해왔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저희가 또 이제 라디오 전체 청취율 3년 연속 1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영광의 자리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의 공이 가장 윗자리에 선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해왔고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MBC를 향한 그 윤석열 정권의 여러 어떤 무도한 조치들, 탄압들, 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의 내란까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서 작년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때도 이제 예. 항상 언제 끝나게 될까, 언제 쫓겨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예. 제발로 나가게 돼서 예. 그게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고 영광입니다. 제가 늘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정권 예. 그 언론 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이진숙 예. 전 방통위원장이 마지막 퇴근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굿바이 앤 시유라고 예. 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분들께 굿바이 앤 시유라는 인사를 드리고요. 예. 언젠가 MBC 라디오의 다른 프로그램 혹은 뉴스하이킥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